안녕하십니까. 의인사주명리의 의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그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오행. 그 음양오행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 사주가 천간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 천간이 이게 이제 10글자고요. 요것이 12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자를 배우실 때 오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 10글자를 먼저 쓰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쥐띠, 소띠 해서 띠를 나타내는 게 이제 지지를 우리가 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그 다음에 용띠, 뱀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는 띠를 나타내주고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갑질한다 할 때 이 갑을 쓰고 계약서 쓸 때 갑과 을, 그 다음에 병정, 옛날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나 가나다라로 쓰기 전에 한자를 쓸 때는 뭐 갑,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을 이런 식으로 이제 썼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 천건과 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탄생이 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갑을은 목의 기운이고요. 병화는 화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무토, 기토는 토의 기운이고 이것은 금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수의 기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천간은 목화, 토, 금수 해서 오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목, 그 다음에 화, 토, 금, 수.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음양으로 따지면은 이런 식으로 양의 기운, 음의 기운 해가지고 이게 목의 양의 기운은 갑목이고 목의 음의 기운은 을목이고 화의 양의 기운은 병화고 이런 식으로 오행이 음양으로 해서 두 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면 어떤 세상 천지를 나타내는 거죠. 오자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오윤기, 오미, 오색, 오음, 그 다음에 뭐 오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은 우리가 이제 음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고 긴 게 있으면 짧은 게 있고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모든 게 음양이 서로 조화로울 때 우주 질서는 제대로 돌아가고요. 그 음양이 깨지면 우주 질서는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은 우주 질서의 하나의 규칙이라는 얘기죠. 지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이게 목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화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금의 기운이고 이거는 해하고 자가 합쳐서 수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요 토의 기운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간절기를 나타내는 거죠. 지지는 계절적인 순환을 나타내기도 해요. 목의 기운은 우리가 뭐죠? 막 일어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건 봄, 그 다음에 이거는 봄의 기운이고요. 이거는 여름의 기운이고 이거는 가을이고 이거는 겨울입니다. 그러면 토는 중간에 뭘까요? 간절기죠. 봄에서 여름으로 갑자기 바뀝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봄에서 좀
그 계속 더워지면서 여름으로 바뀌죠. 그 기간 동안이 요 토기고요. 그다음에 여름에서도 선선해지면서 가을로 바뀌죠. 그 계절이 요 토기음이고요. 그다음에 가을에서 좀 낙엽이 다 떨어지면서 겨울이 바뀌면 그게 이제 술토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지도 결국은 목화토금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청간도 목화토금수에 여기도 보면 양의 기운, 음의 기운 해서 지지도 마찬가지로 오행의 양음을 다 합친 게 지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청간도 오행에다가 양음으로 같이 대입해가지고 10청과 10글자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지지를 2글자가 더 많은 건 토의 기운이 2개가 더 많은 거죠. 사계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할 때도 요 10글자하고 요 12글자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은 사주팔자의 글자는 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앞으로 이제 따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음양 오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천간과 지지를 소환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얘기죠. 이 우주를 구성하는 게 우리가 보면은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10개를 목의 기운 중에서 양의 기운, 음의 기운, 화의 기운 중에서 음의 기운, 양의 기운 해가지고 10개를 음양으로 해가지고 음과 오행과 음양을 대입해가지고 10천간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주에 이제 천간 쪽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이전에 음양 오행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 오행은 오행의 상생상극과 그 다음에 오행이 뜻하는 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주를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 목은 일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목은 봄을 나타냅니다. 봄. 그 다음에 화는 불꽃처럼 막 뜨겁죠. 그래서 화는 여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토는 이건 간절기를 나타내는 거죠. 계절과 계절 사이에 나타내는 이제 간절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겨울과 봄 사이에 4개의 토기운이 지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12지지가 된 거고요. 금기운은 이제 가을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숙살지기라고 해서 열매가 연그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가을을 나타내는 게 금기운이죠. 그래서 금은 열매 같은 열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기운은 휴식, 그 다음에 어떤 저장 그런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겨울을 나타냅니다. 계절적으로.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어떤 계절은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간절기, 가을, 겨울을 나타낸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주 공부할 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될 거예요. 목화토금수 이 오행이 모든 사주 공부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오행은 방위도 나타내요. 방향, 어느 방향이냐. 방향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목 기운이 좋을 경우에는 그럼 동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은 동쪽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목은 동쪽을 나타내고 화는 뜨거우니까 이건 남쪽이죠. 남쪽을 나타내주고 토는 가운데 중앙을 나타냅니다. 중앙.
이거는 어느 방위에도 속하지 않는 중앙. 그래서 옛날에 토는 이제 황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이건 서쪽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수는 겨울, 그러니까 북쪽을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술은 방위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목화토금술은 또 색깔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봄은 나뭇잎이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자라죠. 그래서 봄은 나타내는 게 청색입니다. 청색. 그래서 목의 기운이 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이다. 사주를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저 사람은 목의 기운이 상당히 좋은 기운이야. 그러니까 목생화 해가지고 뭘 생하는 목의 기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청색 옷을 입으라고 권합니다. 어디 면접이라든지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 청색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간색이 좋은 기운일 경우는 빨간색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목화토금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나중에 사주풀이할 때 무슨 색 이렇게도 저희가 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기운은 불꽃처럼 일어나는 기니까 이건 빨간색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토기운은 중앙, 황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란색, 황색을 나타냅니다. 황색.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이 그 황색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제의 색깔이다. 얘네들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 가을은 우리가 흰색을 나타냅니다. 흰색. 이게 금의 기운이 좋은 사람은 흰색 이런 것들을 옷을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수기운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검은색을 이제 자주 입죠. 이런 식으로 색깔로도 목화토금술을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좋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디 가실 때 검은색 정장을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언을 해드리죠. 그 다음에 이 목화토금술은 우리가 장기도 나타냅니다. 장기. 우리가 장기라고 하면은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치 오행처럼 이거를 이제 오장육부처럼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목 기운은 간하고 담. 우리가 간이 뭐 목 기운이 낮으면 뭐 간이 좀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제 그 건강상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담이죠. 쓸개. 간, 담. 그 다음에 화기운이 나타내 주는 것은 심장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을 나타냅니다. 심장, 소장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 토기운을 나타내 주는 것은 위장하고 비장. 그래서 만일에 토기운이 목기운한테 다쳤다. 나중에 이제 상생상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토기운이 그 좋은 기운인데 그게 이제 다쳤다 그러면 위장 쪽에 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운은 위장하고 비장을 나타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금기운은 대장하고요. 그 다음에 폐. 그래서 그 금기운이 없는 사람이나 뭐 금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대장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폐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은 너무 많아도 탈이고요. 없어도 탈이고 오행이 극을 당해도 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배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가 어떤 너무 많으냐 아니면 하나도 없느냐 그 다음에 극을 당하느냐 이런 걸 배우면은 이 건강 상태까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어느 장기가 좀 안 좋지? 그러면 역시 그 사람은 그 장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기운이 안 좋은 사람은 신장, 그 다음에 방광, 어떤 자궁, 이런 비뇨기 계통이에요. 이쪽이 이제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 목기운은 이제 피부도 나타내줘요. 피부. 그 다음에 신경, 이쪽도 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기운은 눈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기운이 수기운한테 침범을 받아서 화기운이 다칠 경우에는 시력이 상당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기운도 이제 나타내 주는데, 목은 우리가 일어나는 기운이죠. 그래서 이 목 기운은 뭔가 막 벌리는 그런 쪽에 이제 기운이 좀 강합니다. 목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목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일어나는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기운은 발산하는 거. 이건 뭐 여름이 되면 이제 나뭇잎이 많이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운은 발산하는 기운이 강하고요. 이것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 뭔가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도모, 그러니까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고, 토기운은 좀 가운데서 중재하는 기운들이 좀 강하고, 중화시키는, 이건 이제 중화시키는 이제 기운이 강하고, 그 다음에 금기운은 이제 수렴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고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이제 기운이 강한 거죠. 수렴하고 이제 그런 기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수기운은 휴식, 저장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바로 어떤 일을 마치면 또 새로운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수기운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목 기운은 뭐 이렇게 조금 일 벌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목도 있고 금도 있으면 벌리고 마무리하는 것도 강한데, 목 기운만 있고 금 기운이 없는 사람은 유시무종, 우리가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조금 안 좋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그리고 이 목과 토금수는 이제 맛하고도 상관이 돼 있죠. 그래서 목기운은 이제 신맛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기운은 우리가 쓴맛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기운은 단맛. 그 다음에 금기운은 이건 이제 짠맛이고요. 이것은 이제 금기운은 매운맛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맛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화토금수의 요 오행의 요 특성,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숙지하시면 나중에 사주 보면서, 어차피 사주라는 게 뭐 십신도 있고 육신도 있고 하지만 오행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금기운이 목기운을 쳤다, 목기운이 토기운을 쳤다, 이런 게 다 이제 사주 간명할 때 나오니까 요것이 바탕이 되면 건강 상태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좋은 색깔, 어디 이사 갈 때 무슨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주라는 건 이 오행의 목화토금수의 상생상극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양오행의 첫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주의 어떤 간명이 오행의 상생상극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음양오행 요 시간은 두 개로 쪼개서, 전편은 음양오행의 이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시간으로 하고요. 그 다음 시간은 음양오행의 오행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오행이 어떤 오행을 극하고 어떤 오행을 생하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음양 오행의 2편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